안녕하십니까. 직업환경연구실의 노지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수행했던 산안법 개정에 따른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가 대폭 추가되어 총 38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과 달리 허용기준 물질의 경우에는 한 가지 측정 분석 방법을 지정해두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24종의 물질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측정 분석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1,2-디클로로프로판과 일산화탄소의 국내 측정 분석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의 경우에는 미국 국립산업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분석 방법이 있었으나 이 측정 매체는 현재 단종이 돼서 다른 제품이 나오고 있었고, 이 검출기의 경우에는 국내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물질 분석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장비여서 구매에 활용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가스상 물질로서 기존의 측정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 정형화된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물질의 허용기준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측정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용부 및 사업장에서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비 및 소모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예산적 측면에서 부담이 적으며 유해인자 측정 분석할 때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방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의 경우에는 국내 작업환경 측정 데이터 분석, 실험실 분석 평가, 현장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매체, 그 다음에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활성탄광과 불꽃이온화 검출기의 경우에는 1,2-디클로로프로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을 포집하고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매체와 검출기로 선정을 했고, 이 두 번째 우측에 있는 매체와 이 검출기는 기존에 있던 나이오시 메소드에 있던 그 단종된 것의 대체품으로 나온 매체였고, 검출기는 검출 방식이 동일한 다른 검출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매체와 검출기를 조합하여 분석을 하고 어떤 매체와 검출기의 조합이 가장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실험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는 매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남으로써 손실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매체에 네 가지 각기 다른 농도를 주입하고 상온과 냉장의 두 가지 온도 조건 하에서 보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료를 분석해서 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실험, 세 번째는 정확도 및 정밀도 산출 실험, 네 번째로는 시료 채취량 및 파가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료 채취량 및 파가 실험은 다음과 같이 자체 제작한 챔버 내에 130ppm의 고농도의 1,2-디클로로프로판 환경을 조성하고 펌프를 이용해서 각기 다른 유량으로 매체에 채취가 되도록 하였고, 이 실시간으로 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매체를 통과한 이후에 1,2-디클로로프로판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측정 분석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국내에 가장 적용하기 쉬운 측정 분석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결과 5년치 1,2-디클로로프로판의 측정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연평균 약 100건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로 사용되는 공정은 세척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도는 평균 2.76 ppm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매체 저장 안정성 시험 및 이동 현상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활성탄관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두 개의 검출기에서 모두 85.8% 이상의 탈착 효율을 보였고, 이동 현상의 경우는 상온 보관 21회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냉장 보관 시 불꽃이온화 검출기로 분석했을 때는 이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나조브관의 경우에는 평균 탈착 효율이 90%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탈착 효율은 78.8%를 보였습니다. 전자포획 검출기로 분석했을 때에는 상온 보관 14일차부터 이동 현상이 발생하였고, 다른 실험에서는 이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매체 시료가 1,2-디클로로프로판의 저장 안정성은 78.8% 이상이고 보통 75.5% 이상일 경우 매체로 선정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매체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료 채취 후 냉장 보관을 우선시해야 되며 상온 보관할 때는 20일 이내에 분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착 효율과 이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활성탄광과 FID 검출기 그리고 아나졸브관과 ECD 검출기의 조합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검량선을 그어 파악한 결과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전자포획 검출기에서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R값을 보시면은 표준용액 검량선의 직선성은 이 불꽃이온화 검출기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현재 노출 기준의 약 150분의 1에서 70분의 1배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검출기 모두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를 계산한 결과 약 10%가량이 나왔고 기존 나이오시 메소드에 있는 15.5%와 비교했을 때 4가지 경우의 수 모두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챔버를 이용해서 실험했던 그 매체 채취량 및 파과 용량 실험입니다. 펌프의 유량을 달리해서 총 3가지 유량으로 저희가 채취를 하고 뒤편에서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보았는데 이 흡착관으로 실험했을 때 0.1 LPM으로 채취한 이 한 선을 보시면 200분 정도에서 뒤층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량과 이 시간을 곱해서 총 포집량이 어느 정도인지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험은 130ppm의 고농도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약 7시간 후 파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 노출 기준인 10ppm 수준일 경우에는 약 90시간 이상까지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포집량은 두 매체 모두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험할 때 1,2-디클로로프로판 한 가지 물질로 실험을 했지만 실제 작업항의 측정에서는 한 가지 매체로 복합 물질을 동시에 측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최대 부피를 10L로 설정할 경우에 각 매체의 이 채취 유량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과 창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등록된 1,2-디클로로프로판 사업장을 섭외하여 동시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A부터 J까지는 사업장명입니다. 그래서 활성탄관으로 한 개의 지점에서 두 개씩 측정을 해서 각각의 검출기로 분석을 하고 농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장평가 결과 활성탄관과 아나조브 매체가는 모두 두 개의 검출기로 측정 분석이 가능했지만 이 아나졸브관의 경우에는 탈착 효율이 FID에서 좀 낮은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ECD 검출기를 우선 선택해야 하는 것을 권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 연구 결과는 최근 3년치 자료를 살펴보았고 매년 11,000건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측정 방법은 직독식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 측정하는 방법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국내 노출 기준을 살펴보았고 일산화탄소 측정 기술은 크게 4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직독식 측정 장비의 경우에는 크게 광학식 센서와 전기화학식 센서 방식이 있었는데 광학식 센서의 경우에는 거리가 일정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장비가 큰 경향이 있었고 다만 측정 CO에서 나타나는 흡수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그 간섭이 적다는 장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식 센서의 경우에는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전해질 용액과 만나 수소 이온을 발생하고 이것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리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광학식 센서보다 크기가 작아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경우에는 농도가 매우 정확하고 낮은 농도까지 검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기체 상태로 포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촉매를 이용해서 메탄으로 변경 후 분석해야 되는 추가 설치의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지관과 패시브 도시미터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용이 간단하나 농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측정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국내의 환경부 기준 그리고 고용부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2-디클로로프로판의 경우에는 두 매체와 두 검출기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시료 보관 시 냉장 보관을 우선시하고 20일 이내에 분석을 권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직독식 장비를 이용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추후 검교정에 관한 가이드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측정 방식은 연속 측정 방식과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 우선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기술 지침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는 허용기준 초과일부 감독 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측정 및 분석 결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현장 적용 평가 시 민간기관과 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매체를 제안하면서 분석 관련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초에 라운드 테이블 및 포스터 발표가 있었고 안전보건 기술 지침 2건을 제정하였습니다. 민간기관과 협업한 실적이 있고 다음 달에 실용화 레포트의 게재 예정이며 내년에 논문 투고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